망한 연애를 하거나 파혼을 하는 일쯤은 긴 인생에서 한 번쯤 겪는 일이겠죠. 그걸 알면서도 처음 겪는 일에 면역이 없는 까닭에 쉽게 잊히질 않습니다. 수많은 기구한 사연들을 들으며 제 처지는 그나마 낫지 않나 위안을 얻고 있으니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 그 또한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차피 오늘 밤도 잠이 들긴 글렀으니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내려 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제가 자꾸 평범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선 딱히 그렇게 보아주질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일하시느라 늘 바쁘셨습니다. 주변에선 알부자라곤 했지만 막상 저는 실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주로 밤에 시장 일을 하시느라 낮에는 녹초가 되어 주무셨고 겉보기엔 늘 남루한 옷차림이었거든요. 집안은 돌보지 않은 살림과 쌓아놓은 부자재들로 창고처럼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은행에 돈다발을 쌓아놓은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부모님의 돌봄 없이도 무던히 학교를 다녔는데 입시가 다가오면서 위기감이 확 느껴지더군요. 나름 한다고 하는데도 성적이 뚝뚝 떨어졌죠. 그냥 아무 목표도 없이 남들 괜찮다는 학원만 오가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망스러운 모의고사 결과를 받은 날,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당사자인 저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서름을 토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빤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야? 그야 너는 알아서 잘하니까 믿는 거지. 나 이러다 대학 못 가면 어떡해? 다른 애들은 엄마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때야 심각성을 깨달은 부모님은 쩔쩔매며 저를 달랬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보고 의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때려치고 저를 케어할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유학을 보내자고요. 저는 덜컥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유학이란 건 외국에 친척이 있다거나 어려서부터 자주 오갔던 사람이나 가는 게 아니던가요? 심지어 저는 영어 성적이 나쁜 축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 했죠. 유학원의 문을 두드려 준비한 끝에 캐나다로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엄마가 따라오지는 못했죠. 홀로 분투하던 그 무렵을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독하게 굴렀더라면 국내에서도 괜찮은 대학 정도는 갈 수 있었을 텐데요.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무엇보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부모님과 통화할 땐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몇 년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대학 졸업장을 손에 넣게 됐죠. 취업을 여기저기 알아보며 고민했지만 일단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워낙 한인들이 없는 동네에 살아서 타지에서 외로움을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은 눈가를 적셔가며 반겨주셨지만 취직 자리가 걱정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중견기업 몇 곳에 이력서를 넣고는 생각보다 빨리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유학 보낸 보람이 있다며 마음껏 기뻐하셨죠. 기분 파인 아빠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출퇴근하긴 힘들지 않겠냐? 차랑 집 중에 골라라. 내 취직 기념으로 선물하마. 서울 시내에선 운전할 자신 없어. 주차난도 심각하다며. 원룸이나 하나 얻어줘. 그렇게 가족이 상봉하자마자 독립하게 됐죠. 부모님이 얻어준 회사 오피스텔로 이사한 후 속전속결로 첫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사회에 처음 뛰어든 신입사원이 적응하기란 녹록지 않았죠. 사수들에게 혼쭐이나 밥도 넘어가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입사 후 한 달 만에 3kg가 빠졌더군요. 한국에 와서도 쓸쓸한 건 마찬가지더군요. 퇴근 시간을 단축해봐야 끝나고 만날 친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일에 치여 연애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밥은 굶어도 아메리카노는 포기 못한다죠? 저로서도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큰 위안이 되곤 했습니다. 회사와 집 근처의 카페들을 도장 깨듯 하나씩 재패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전전하던 끝에 맘에 쏙 드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직접 로스팅하는 커피 맛이 유학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죠. 제 나이 또래 정도로 보이는 남자 둘이 운영하는 작은 개인 카페였는데 인테리어도 예쁘고 친절해서 단골이 많았습니다.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하루 한 번은 꼭 들르게 됐던 것 같아요. 얘 앞에 땡땡 회사 다니시나봐요. 자주 오시네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은 남자가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로 테이크아웃만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눈에 익었던 모양입니다. 오후에서 마감 시간을 담당하는 모양인지 제가 방문하는 시간엔 대부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얼른 대꾸만 하곤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남자 형제도 없거니와 여고를 나와서 남자 울렁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매장이 한가해서인지 그 남자는 계속 말을 붙였습니다. 거긴 연봉 많이 받죠? 어느 부서예요? 네? 아직 신입이라서요. 해외 마케팅 부서요. 와, 영어 잘하시나 보다. 유학을 다녀와서요. 조금. 그러시구나. 근데 퇴근 시간 한참 지나지 않았어요? 집은 어느 쪽이에요? 가까워요. 회사 모피스텔에 살아서요. 거기 주상복합이요? 전세는 얼마나 하나? 역 바로 앞이라 꽤 비쌀 텐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해준 거라. 단골을 만드는 방법인지 질문이 참 많았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금전 위주의 호구조사가 오갔던 것 같지만 그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만나는 남자들은 원체 입만 열면 연봉 타령만 하기 일쑤였거든요. 저보단 2살이 많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때를 계기로 안면을 익혀서 인사 정도는 주고받게 됐죠.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발이 꽁꽁 묶인 채 풀야근을 하며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당연히 카페엔 얼씬도 못했죠. 그러기를 일주일쯤 됐을까요? 그렇잖아도 카페인 금단 증상에 갤갤대던 참인데 문자 하나가 도착하는 거였어요. 요즘 안 오시네요. 어제 들어온 케냐 더블A 원두가 맛이 좋아요. 한번 오세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내용만으로 카페 사장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연락처는 회원 쿠폰이 있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런 수고를? 의도가 뭔지 알쏭달쏭 하더라고요. 당연히 고객관리 차원이겠거니 싶다가도 나한테 커피 몇 잔 더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나 싶고 왠지 단체 주문이라도 시켜야 하나 의무감이 들었지만 일이 몰아쳐서 정신이 없어 답장을 보내는 걸 잊고 말았죠. 아무튼 그때부터 의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프로젝트가 일단락되고 오랜만에 카페에 가서 사장님을 마주치게 됐죠. 답장을 못 보내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바쁘셨나 보다 그런 인사말도 없이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갔죠. 수시로 돌리는 단체 문자에 제가 과민했던 걸까요? 긴가민가 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회사는 자유복장이라 평소에 저는 아주 편안하게 하고 다닙니다. 입사를 앞두고 맞춘 콘택트 렌즈는 입사 3일 만에 봉인되었고요. 흔히 말하는 출근룩보다는 동네 마실룩에 가깝게 됐죠. 회사 코앞이 집이다 보니 은연중에 집 앞에 나간다는 인식이 한몫했달까요? 하지만 중요한 거래처 미팅마저 그꼴로 나갈 순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날은 1시간 일찍 일어나 머리를 말고 화장을 하고 한껏 꾸몄던 것 같아요.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카페에 들렀는데 사장님이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는 겁니다. 소개팅 했어요? 아니거든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주 몰라볼 뻔했다며 오버하는 게 놀리는 투가 역력했어요. 쑥스러워서 얼른 커피만 사서 나오려는데 뒤통수에 대고
지나가듯 그러는 거예요. 예쁘네요. 앞으로도 렌즈 끼고 다녀요. 세상에, 그런 말에 심쿵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작은 깨달음을 얻었죠. 여자는 어찌됐든 꾸미고 다니는 게 좋다는. 그 뒤로는 은근하게 겉모습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거울이라도 한 번 더 보고 팩트라도 두들기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 갈 땐 특히 제 모습을 점검하게 됐죠. 수영씨 남친 생겼어? 문득 회사 사람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람이 애티튜드가 중요하다더니 알게 모르게 티가 났나 봅니다. 그때쯤엔 그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하나 싶기도 하고요. 퇴근하는 길에 아예 작정을 하고 친한 직원 하나를 포섭했죠. 미나씨, 약속 없으면 나랑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내가 쏠게. 왜? 무슨 할 얘기 있어요? 아니, 내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그냥 사장님도 훈훈하고 커피도 맛있고 뭐. 진짜? 그런 데가 있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그렇게 미나씨를 끌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운터에서 사장님한테 주문을 하는데 의외라는 표정을 하더군요. 오늘은 친구분이랑 오셨네요? 네, 회사 동료예요. 참나, 그렇게 친구 없는 게 티가 났나? 결제를 하고 나니 먼저 자리를 잡은 미나씨가 급히 손짓으로 부르더군요. 고개를 빼고 커피를 내리는 그 남자를 훔쳐보며 키득대는 거예요. 역시 제 말이 맞다고요. 그렇게 소근대고 있노라니 사장님이 주문한 메뉴를 테이블로 직접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쟁반 위에 시키지도 않은 쿠키가 얹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어머, 사장님, 감사합니다. 미나는 저와 달리 초면에도 부침성 있게 굴었습니다. 그런 성격이 참 부러웠죠. 나 때문에 서비스를 준 걸까? 아니면 친구를 데려와서? 궁금증은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다른 직원들과 같이 들를 기회가 있었는데 사장님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저한테 딱히 각별함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는 내심 실망했죠. 괜한 설레발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여간 그 남자 때문에 마음이 들떴다 가라앉는 일이 반복되니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그 결심은 채 며칠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미나 책상에 그 카페에서 사온 커피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컵홀더가 파란색인 것이 틀림없었어요. 계속 신경이 쓰여 자꾸만 눈길이 갔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미나에게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거기 카페 갔다 왔어? 가깝지도 않은데. 맛있어서 자주 가게 되더라고. 사장님이 나 알아보던데? 은근한 신경전이 오갔어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초딩처럼 너는 거기 가지 말랄 수도 없고 말이에요. 미나는 예쁘장하고 세련돼서 회사 남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남자라도 저와 미나를 놓고 보자면 미나를 선택하겠어요. 외모도 외모지만 저는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는 게 고작이고 그야말로 모태솔로 그 자체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대놓고 솔직하게 그 남자와의 일들을 의논할 걸 그랬나? 하지만 먼저 침 바르고 찜하기도 우스운 노릇이었죠. 그 남자와 전 썸도 아무것도 아닌데 속이 바짝 타면서도 이러는 제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한 날이 이어지던 차에 회사에서도 악재가 터졌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팀 분위기에 억지로 야근하는 척 눈치만 보다가 겨우 빠져나오는 길이었어요. 터덜터덜 역 앞으로 걸어온 직원들이 흩어지고 미나와 저만이 남았죠. 저만의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둘 사이엔 미묘한 껄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사 일로 따지자면 무조건 한 배를 탄 같은 편이었죠. 배 안 고파? 어디 요 앞에서 저녁에 반주라도 한잔 할까? 피곤하다. 카페에서 얘기나 조금 하다가 헤어지자.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그 카페로 향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좀 거슬렸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아직 카페는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감 중인 건지 청소를 하고 있던 사장님은 반가운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축 처진 분위기를 기민하게 눈치채곤 딱히 말을 걸지 않더군요. 우리는 커피를 시켜놓고 마주 앉아 이것저것 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얘기를 해봐야 상사들 욕을 돌아가며 하다가 때려치고 싶다고 투덜대는 시기죠 뭐. 저는 어지간한 일엔 참는 편이라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 너는 무슨 의견이 없어? 미나의 언성이 높아지더니만 불똥이 엄한 저한테 튀었습니다. 공연히 가만히 있는 저한테까지 짜증이었습니다. 뭐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는 뜻이었지만요. 넌 좋겠다. 수틀리면 회사 관둬도 되잖아. 되긴 뭐가 돼. 나라고 뭐 달라? 있는 집 딸이 무슨 먹고 사는 걱정이 있냐. 영어권 대학 나왔다면 재취직도 쉬울 테고. 유학 갔다 온 게 뭐 별거라고. 디자인팀엔 유학파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던데. 갑자기 남의 팀 얘기를 왜 해? 너는 대체 누구 편이야? 싫은 소리 하나 없이 인심만 사고 다니고 가만 보면 박쥐 같더라? 갑자기 시작된 말다툼은 이런 식으로 번져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길길이 뛰던 미나는 분을 참지 못하고 돌연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 버렸죠. 혼자 남겨진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영업시간이 끝난 카페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제야 마감을 마치고 한쪽에 앉아있는 그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부끄러운 모습을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죠. 얼른 나가줘야 하는데 도망치듯 떠나는 뒷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가게문 닫는데 술이나 한잔 하실래요? 앞치마를 벗고 일어선 그가 아무것도 못 본 척 말을 걸어왔습니다. 평소 저라면 응하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냥 이대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죠. 저는 이끌리듯 그를 따라 근처의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내가 저녁을 거른 걸 알기라도 하듯 따뜻한 안주를 시켜주었습니다. 첫 잔을 나눠 마신 저는 옆에서 말싸움을 들었을 그에게 변명을 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유학 갔다 왔다면 되게 금수저인 줄 알아요. 막상 가보니까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버는 애들에 비하면 사정이 낮긴 했지만 전 영어로 하는 수업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어요. 남들 잘 시간 쪼개가며 영어 공부해야 했고 근데 무슨 술과 마약이라도 하며 놀다 온 줄 아는 건지. 술이 한 잔 들어가자 방언이 터진 저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해본 적 없는 마음속 얘기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날이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말을 한 날이었을 겁니다.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던 그는 혼자 타지에서 외로웠겠다며 고생이 많았다며 저를 위로했죠. 저는 이때다 싶어 마음껏 징징거렸습니다. 우리 집이 건물이 몇 채 있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는 명품백이나 외제차 하나 없는데. 나중에 물려받겠거니 싶나 보죠. 그야 자식은 저뿐이니까 그렇긴 하겠죠. 실컷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는 한편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소주 3잔에 취하기라도 한 건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기분이었죠. 너무 나만 떠들었네요. 이제 사장님 얘기해봐요. 뭔 밖에서까지 사장님이에요. 오빠라고 불러요. 외동인 저는 그런 호칭이 낯간지러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거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게 다인데. 친구랑 같이 자그마한 가게 하나 하고 있지만 커피 내리는 것 말고는 다른 재주 없다 정도? 아니요, 대단하세요. 저는 믹스커피 하나를 타도 환각 만들어서 욕을 듣는걸요. 진영씨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대회도 나가고 나름대로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개 회사원인 저에겐 멋져 보였습니다.
손님 상대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이끌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지경이었죠. 수영 씨는 남자친구 안 만들어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돌 사이의 긴장감이 물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전 연애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캐나다에선 워낙 졸업만을 목표로 허덕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이 아니면 꺼려지더라고요. 암만 그래도 사실을 구구절절 늘어놓을 정도로 바보는 아니죠. 전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습니다. 뭐 남자친구 있으면 맨날 커피나 마시러 오겠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커피 안 마십니까? 그럼 좀 망하게요? 그게 아니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늘 혼자 오진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진영씨는 그야말로 연애를 많이 해본 것처럼 이 술자리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혼자만 쩔쩔매는 기분이었죠. 내내 망설이던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곤 조심스레 물었죠. 진영씨는요? 여자친구 있어요? 봐서 알잖아요. 있으면 맨날 일만 하겠어요? 연애하면 일 안 하나요? 그럼 망해요. 진영씨는 그 순간 제가 몹시 귀엽다는 듯 웃었죠. 그쯤에선 저도 아무리 연애고자라 한들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행동이 결백하지는 않았다는 걸요. 제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일어나기 아쉬웠지만 다음날 출근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뜩이나 내일은 회사에 가기 싫은 터라 월차라도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불편해서 하루 종일 미나 얼굴을 어떻게 볼지 절로 한숨이 푹푹 새어나왔습니다. 진영씨는 우리 집 앞까지 같이 걸으며 저를 바래다 줬어요. 밤 공기는 찼지만 구름 위를 걷는 듯 기분이 아주 날아갈 듯 했어요. 일부러 가까이 얻은 집이 오늘만큼은 아주 멀었으면 했을 만큼요. 참나, 제가 이렇게 변덕스럽다니까요. 요즘에 저는 제가 봐도 가증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어쩐지 진영씨가 말이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이란 게 있죠. 제 촉이 똥촉이 아님을 경험했던 저는 덩달아 바짝 긴장하게 됐습니다. 수영씨. 네? 화들짝 놀라는 바람에 저는 그만 멍청한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는 그의 눈길이 느껴졌죠. 며칠은 흐른 듯한 찰나가 지나가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씨,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요? 꿈에 그린 듯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저인 게 생각해보겠다며 말은 해야지 생각은 했지만서도 머리보다 행동이 빨랐어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얼른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환하게 웃어 보인 그는 묵직하게 내 손을 한번 꾹 잡아보고는 돌아갔습니다. 들어가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일, 그렇게 그와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카페는 주말에 바쁘기 마련인데 남친의 카페는 회사 밀집 지역에 있어 공휴일에도 쉴 수 있었어요. SNS에서 보기만 하던 온갖 좋은 곳들을 누비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디든 좋았죠. 첫 연애임에도 불구하고 남친과의 연애는 놀랄 만큼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일하는 데가 지척이다 보니 어디서 뭐 하는지 속 끓일 일도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만났죠. 고작 2살 연상임에도 남친은 어른스럽고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크게 싸움 한 번 한 기억도 딱히 떠오르지 않을 정도니까요. 솔직히 남친은 누구에게나 호감 가는 상이라 손님에게 번호를 따이는 걸 목전에서 몇 번인가 보았는데 단호히 거절하더군요. 그런 믿음이 세월과 함께 점차 쌓여갔죠. 그렇게 1년쯤 만나고 제가 혼자 사는 집에 반쯤 같이 살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됐죠. 저에게 연애는 남의 일만 같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결혼이라니요.
남친을 만나게 되어 참 행운이고 감사하다고 여겼어요. 그때가 제 짧은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적으로도 신입사원 딱지를 떼고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이었어요. 반면 보살인 줄 알았던 남친은 슬슬 볼멘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친구와 트러블이 잦아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가서 새로 하나 차리든가 해야지 원. 왜? 용범씨랑 또 싸웠어?